숙행 불륜 사건이 일파만파 커져가고 있는데 그녀가 거짓말했던 것이 이번 불륜 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79년생이면서 83년생이라며 나이도 속이고 뽀뽀만 해봐도 느낌이 좋은 남자들이 있다 라고 했던 그녀가 뽀뽀 사진으로 연예계 인생을 마무리 짓는 아이러니한 상황과 남자친구 없다고 해놓고 자식까지 있는 유부남과 사귀고 있었고 심지어 숙행과 불륜을 함께 저지른 상간남으로 지목된 남자가 숙행이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어서 마음이 아파서 내가 나섰다 라며 총대를 메고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숙행과 본인 모두에게 불리한 진술만 더 털어놓아 과거 그녀가 했던 발언이 오히려 재조명되고 있는 역대급 자폭 인터뷰까지 연예계의 논란을 보면서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는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번 불륜남 인터뷰를 듣다 보니 이거는 자폭 인터뷰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진짜 듣다 보면 숙행이 말하는 모습 보고 네티즌들이 그녀가 불륜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느꼈던지 그리고 이 남성과 왜 연애를 하는지 느낄 수 있었는데 불륜남은 자신을 숙행과 동갑인 1979년생 사업가라고 밝히며 논란이 된 만남 과정과 각종 의혹에 대해 상세히 해명했지만 그 어떤 말에서도 본인과 숙행 씨에게 유리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숙행과의 첫 만남에 대해서는 숙행의 친구가 있고 그리고 자신의 또 인연이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한 인연의 고리가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캠핑 관련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친구가 숙행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캠핑을 좋아하고 어쨌든 연예인이다 라고 해서 마케팅 논의를 하려고 만났다고 합니다. 한 번 만나고 서로 바빠서 안 만나고 있다가 그 이후 작년 2024년 8월 9월경에 밥을 한 번 먹었다고 합니다. 그때 숙행 씨하고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두 사람은 그러고 헤어졌지만 숙행 씨가 떡갈비를 팔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 남성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직원들 선물로 떡갈비를 구매하면서 그때부터 연락이 닿았고 가끔씩 몇 주에 한 번씩 카톡, 전화로 안부를 묻는 사이로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월에 저녁자리를 했고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건 올해 1월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웃긴 게 가정이 있는데 떡갈비 파는 사람한테 안부를 묻는다. 캠핑 사업 때문에 숙행 씨를 잠깐 만났다가 그 이후 작년 8월, 9월경에 밥을 한 번 먹었고 그때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헤어졌는데 그 이후에 떡갈비를 사주면서 안부를 묻고 카톡을 주고받는 사이로 발전했고 12월에 다시 저녁 자리를 했고 본격적으로 만난 건 올해 1월부터다. 이 얘기입니다. 왜 또다시 만났을까요? 숙행 씨 매니저가 병원에 있어서 숙행 씨 행사 다닐 때 동행해 줄 사람이 없고 운전이나 행사 보조할 사람이 없어서 본인이 스스로 호기심으로 내가 해볼게 라고 하며 동행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부터가 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매니저 역할을 해줄 사람, 동행해 줄 사람은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지 않나요? 사람이 없어서 내가 했다 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호기심, 가정이 있는 사람이 무슨 호기심이 그렇게 많나요? 일단 그때는 연인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처음 만날 때부터 숙행 씨에게 가정이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도 가정이 있는 걸 숙행 씨도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 남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숙행 씨가 유부남을 만난 건 평생을 두고 짊어질 일이다 라고 본인도 인정하고 있고 숙행 씨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자폭이 시작됩니다. 일단 숙행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 가정이 파탄났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 정리도 끝났다. 법적으로 마무리 단계만 남았다. 고 말했으며 숙행은 이를 믿었다고 하며 반박했지만 이번 불륜남의 말은 이미 숙행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가정이 유지되고 있었고 이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관계를 끝냈다는 것이 숙행 측 주장입니다. 이 같은 논리로 숙행 본인 역시 피해자라는 주장이었지만 전혀 다른 반박 내용이 나온 것이죠. 심지어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되는데 억울한 내용이 있다면서 추가로 바로 잡겠다며 주장하는데 보통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침묵하거나 자숙을 해야 되는데 잘못은 했지만 바로 잡을 게 있어서 인터뷰를 한다는 겁니다. 이 남성은 아내와 계속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2월 초에 아내와 본격적으로 별거를 해서 집을 얻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 2004년에 결혼해서 21년간 결혼 생활을 했고 한 번도 혼자 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구는 어떻게 사야 되는지, 가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숙행 씨에게 요청을 했고 연예인이니까 좀 싸게 살 수 없느냐고 해서
숙행 씨가 가구점도 소개해주고 동생이 살고 있어서 반찬도 갖다 주고 이렇게 관계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 숙행 씨 콘서트 즈음에서 4월에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4월 9일 콘서트 전에 나는 지금 이혼을 전제로 나와 있다. 당장 도장을 찍고 싶은데 사정이 그렇지 않다? 아내가 첫째 수능이라서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숙행 씨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정상적인 부부 관계는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후 CCTV는 5월과 7월 사이 이 남성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촬영된 거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숙행 씨가 나는 연예인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고 겁을 냈고 와이프 전화가 오면 무서워서 도망 다녔다가 나중에는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잊고 행동하게 된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이 없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이 두 사람은 유부남이었고 연예인이었고 명백히 잘못된 행동을 한 겁니다. 이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난 겁니다. 이 남성도 문제고 숙행 씨도 문제 아닙니까? 결국 이 불륜남의 인터뷰로 확인사살한 셈입니다. 이후에도 우리는 동거한 적이 없다. CCTV는 오가다 찍힌 것이다. 교제는 4월부터다. 이런 주장들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인터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숙행의 억울함을 풀었던 인터뷰였나요? 아니면 숙행의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과 달리 이미 불륜남인 것을 다 알고 만났던 불륜녀였다는 것을 확인사살한 인터뷰였나요?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오히려 간통죄는 폐지되었기에 법적 처벌은 피해갈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게 반대로 아내와 그 가정에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일이라는 것을 왜 모를까요? 마지막으로 과거 숙행이 연애의 맛에 출연해 뽀뽀만 해봐도 느낌이 좋은 남자들이 있다 라고 했던 그녀가 뽀뽀 사진으로 연예계 인생을 마무리 짓게 되니 너무 신기한 연예계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숙행이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반전이 있기엔 어려울 것 같지만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귀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산TV였습니다.